네, 안녕하세요. 울산의 사위 심서방, 심연섭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2026년 8월은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죠. 뜨거운 여름 풍경도 사람들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추억이 되겠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6년 8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 심서방이 즐겁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위가 처갓집에서 다 이렇게 즐거운 이벤트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은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울산의 명문 고등학생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신나게 웃고 많이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울산시대 출발! 네,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방학인데도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여기 왔나. 농담이고요. 네, 울산의 이슈를 모아 소개하는 화제 코너 이영서 캐스터. 이번 주 이슈. 안녕하세요. 이슈 이영서입니다. 8월의 시작부터 울산에는 놓칠 수 없는 소식이 가득했는데요. 이번 주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먼저 3위는 최고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음주 관련 건강행태 심층 분석 결과 울산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월간 음주율로 울산은 음주율뿐 아니라 폭음률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6년 부산,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던 울산의 월간 음주율은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2배입니다. 울산에서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평균 2시간 12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이 특별광역시 가운데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가장 길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유를 조목조목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맹구 기자. 목마른 맹구가 장난감 물총 하나 팔려고 하는데 다 자는 척하냐? 여러분, 저는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기 등교하는 학생도 보이고요. 출근하는 이쁜 아가씨들, 나 유부남이지, 보입니다. 근데 가다 서다 이리 돌고 뺑뺑이 돌고 내 돌겠네 진짜. 현장에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거시기 합니다. 진짜 외계인들이 내 정수리에 레이저 계속 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뜨겁죠? 자동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뜨거운 울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근데 이렇게 느려 빼졌어야 누가 타겠냐고요? 누가? 더워라, 더워.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체념. 고마마 출근 포기 바로 퇴근. 진짜 너무 늦어. 영림아,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콩국수 어때? 뭐시라? 더워서 귀찮다고? 신혼 땐 다 해주더니. 하기야 지금도 신혼이지만 진짜 빨리도 변해. 날씨도 빨리 변해야 되는데. 영림이는 각성하라 콩국수를 대령하라. 저녁에 하이볼에 콩국수를 말아줘라. 내 가슴을 녹여줘라. 근데 왜 요즘 따로 자? 죽겠네. 시민의 발이라고도 불리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슈 이어갈게요. 이번 주 1위는 동네북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울산시설공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식 줄 취소 사태와 지난해 진행된 문수축구장 관람석 교체 문제까지 김상욱 시장이 강도 높은 쇄신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동네북이 된 울산시설공단, 속사정이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이슈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이영서였습니다. 이슈. 이빨은 여기 있고. 이슈. 이슈. 오늘은 시설공단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팍팍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또 시작 전부터 긴장이 되는데 불편한 진실을 해부하겠다. 왠지 비장함이 해부 비장 느껴집니다. 울산시설공단이라면 혹시 얼마 전 다뤘던 예식장 줄 취소 이슈와 관련 있는 건가요 또? 딩동땡 맞습니다. 이슈 최초의 연속 주제인데요. 저번 주에 시청률도 높이 나왔고 불편한 진실이 과연 뭔지 조혜정 기자와 톡 까놓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동네북된 울산시설공단 속사정은입니다. 왜 동네북이란 표현을 쓰는지 저도 살짝 감이 옵니다. 이번에 불거진 예식장 줄 취소, 여기 있는 학생들도 이제 미래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한참 전에 논란이 됐던 문수축구장 관람석 교체 문제까지 같이 파묘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채용, 인사, 수의 계약 문제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문제 원상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에 속사정이 따로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뒀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네. 또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수 웨딩홀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행안부에서도 지적이 나왔지요. 예, 장기간 왜 관리를 하지 않았는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자체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또 감사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각 기관의 감사실이 아무 일 안 하고 있을 때 그 감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뭐 시설관리공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수 축구장 의자 바뀌고 관련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필요성을 못 느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감사관이 감사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각 기관의 감사실을 감사라는 김상욱 시장의 지시가 떨어졌군요. 감사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관 중에 울산시설공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울산시설공단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데냐, 어떤 시설을 관리하나 요거를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요.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이 문수체육시설, 이런 스포츠시설에서부터 공원시설, 노동자 종합복지관, 태화강력 광장, 그리고 장례시설인 울산 하늘공원까지도 이 관리 대상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시설 서비스는 시설공단이 다 관리하고 있네요. 그런데 울산시설공단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한 번은 들여다봐야 할 어떤 속사정이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문수축구장의 문제부터 짚어볼 건데요. 이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울산시설공단이 문수축구장의 노후 관람석 일부를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교체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이 문수축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울산 HD의 팀 컬러는 파란색인데요. 이 하필 라이벌 팀인 포항 스틸러스의 팀 컬러인 붉은색으로 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축구 팬들의 반대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당시 울산 HD 서포터즈는요, 이 경기 당일이면 빨간색 팬티조차도 안 입는다면서 항의를 했고 울산시에 반대하는 의미로 근조화환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잠깐만요. 그 울산시설공단이 아니라 울산시에 근조화환을 보냈다고요? 네, 배달된 주체가 울산시죠. 여기에도 속사정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거냐면요. 문수구장은 울산시의 소유입니다. 또 전임 김두겸 시장에 소속된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정당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에 정치색을 입힌 게 아니냐. 그래서 시설공단이라기보다는 울산시가 관람석 색깔을 교체하는데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울산시가 울산시설공단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고 네, 아이러니한데요. 김상우 시장은 빨간색 의자가 불통의 상징이라면서 이 서포터즈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그거를 관철시킨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굳이 왜 빨간색으로 교체했는지 그 부분을 시설공단의 입을 통해서 좀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요, 그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조차도 이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현재 울산시설공단의 노조가 3개인데요. 이제 대표 노조인 1노조, 그다음에 한국노총인 2노조, 노조. 그다음에 소수가 가입되어 있는 3노조 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김상욱 시장의 무기계약직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한 노조가 있어요. 네. 이 노조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김상욱 시장이 예비 후보 시절부터 관람석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교체한 주체가 울산시설공단이라고 이제 의혹을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했대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대화의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시설공단 입장도 조금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설공단 같은 울산시 산하 기관들은요. 임금 협상을 할 때,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을 받을 때 울산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어떤 그 상하 수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울산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 판단을 가지고 거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울산시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시설공단을 관람석을 주도적으로 교체한 그런 집단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심리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시설공단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노릇이겠어요. 어찌됐든 예식장 취소에 따른 관리 감독, 서울 문제는 비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식장 줄 취소 피해 집계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업그레이드된 표를 보시면요. 그 피해자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네네. 7월 21일 기준으로 예식장을 옮긴 예비부부 86쌍, 이 가운데 거의 40쌍이 원하지 않는 날짜와 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를 받았고 이 계약금 환불을 못 받은 예비부부 45쌍에 달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그 이미 교체된 붉은색 관람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체할 때 2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뜯어내고 다시 파란색 관람석으로 바꾸나요? 네, 전체 관람객 수가 4만 석 정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3층 관람석이 15,000개인데 그중에서 빨간색이 한 7,900석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하려면 적어도 10억이 드는데 울산시에서는 예산 지원 없이 이거를 파란색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 결과 3가지 안을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파란색 페인트 칠을 칠해볼까? 아니면 의자에 파란색 랩핑을 씌워볼까? 네. 아니면 문수 야구장의 그 관람석 색깔이 녹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하고 빨간색은 아니니까 이것과 교체를 해볼까? 요 3가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3가지 다 안 되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참 이게 좀 고민거리가 많겠습니다. 네. 노조가 3개나 된다고 하니까 자칫 기득권을 둘러싼 노노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노조는 달라도 다 같은 직장에서 한솥밥 먹는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 한쪽에서는 좋은 일터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노조 측에서는 이거는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직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많은 직원들이 요즘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있대요. 이게 혹시 너가 다닌다는 그 공단이 요즘에 그 문제 많은 그 시설 공단이냐? 이런 확인 전화 그러면서 비난과 힐난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조직 구성원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돈 없는 비판을 하는 건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슈. 네. 울산시설공단도 부패 공익신고를 받기로 했고 울산시도 조만간 감사를 개시한다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조맹순 기자 이슈 또 이슈 내놓으슈. 이슈 이번에는 한여름 불청객을 때려잡는 대처법 딱 대령의 나슈. 한여름에 불청객이면 저희 와이프인데 자꾸 저를 새벽에 껴안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예. 올여름은 사바나 추장 출신인 이 심서방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더운 것도 힘든데 불청객까지 또 출연을 했다고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시오. 네, 이번 이슈는요. 폭염 불청객 말벌 해파리 출몰입니다. 관련 영상 준비해놨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울주군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집 주변에서 핸드볼공만한 말벌집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불과 5m 간격으로 2개가 붙어 있고 집 반대편에도 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만 말벌집 3개가 발견된 겁니다.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싼 의용 소방대원이 조심스럽게 말벌집으로 다가갑니다. 주변 나뭇가지를 걷어내는 순간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흥분한 말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재빨리 퇴치약제를 분사한 뒤 벌집을 통째로 떼어내 안전하게 비닐에 담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말벌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관련 신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최근 3년간 벌집 제거 출동 건수의 약 80%가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되는 만큼 벌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이맘때 출동이 몰리자 서울주 나물주 소방서는 의용소방대 벌집 제거 전담대를 꾸려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바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는 강한 독성을 가진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발견돼 관할 지자체가 긴급 수거에 나섰습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심한 통증과 피부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발견하더라도 가까이 가지 말고 안전요원이나 관계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소방과 지자체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벌집이나 해파리를 발견하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거나 안전요원의 안내를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80%나 집중되는군요. 근데 벌이 후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요? 정말 잘 안 씻는 사람들 저처럼 뭐 그런 아저씨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7, 8, 9월에는요. 너무 짙은 향수라든지 뭐 향이 너무 강한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나면 이게 술 냄새도 풍기잖아요. 그리고 너무 달달한 냄새 그리고 저처럼 내면의 향기가 있는 분들은 집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조 기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속으로 빵 터졌어요. 내면의 향기. 네. 벌이 그것까지 냄새를 맡나요? 그럼요. 내면의 향기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처럼 그런 향기에 취해서 벌이 저를 쏜다. 네. 그러면 일단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침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막 만지잖아요. 네. 그럼 또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더 커져요. 네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니만큼 바닷가 해파리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노무라 잎깃 해파리라는 게 이게 뭐 노시예요? 노무라 잎깃 해파리 아. 이게 그 촉수에 정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크기가 최대 2m, 무게가 최대 2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어네, 상어. 네네. 여기에 쏘이면 통증도 통증이지만요, 퉁퉁 붓고 그리고 호흡장애, 심하면 발작의 쇼크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쏘였다 그러면 바닷물로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되고요. 바닷물이나 식염수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예. 여름 불청객 말벌 해파리에 피해보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정 기자와 함께한 이슈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오. 감사합니다.